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자를 움직이고 있는 그 주인공들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권 그래도 낙폭 좀 줄여나가고 있고 지금 코스닥은 플러스권으로 소폭도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경기 민감주들이 좀 많이 내리고 있고 실적주들이 좀 많이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특징부터 살펴주시죠. 네, 단기간에 상당히 급등했었던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어제 해외 시장에서의 유가 약세로 인한 조정으로 인해서 오늘 연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올 시점이죠. 그래서 구간 종목별로는 조정이 좀 깊게 들어가는 종목들도 있고요. 소폭의 조정이 이어지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요. 하이닉스라든지 다 약세를 보여주면서 IT 섹터들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만은 그동안 좀 하락세가 있었기 때문에 소폭을 회복하는 종목들이 좀 코스닥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소 전체적인 흐름에서 놓고 본다라면 NC소프트 변동성 상당히 큽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나온 이슈로 인해서 급등락이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적 발표로 인해서 건설주 섹터 중에서는 대우건설이 오늘 좀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GS건설이 좀 리딩했었던 상태에서 다른 건설주들은 좀 조정에 들어갔는데요. 그냥 GS건설 대신해서 오늘은 좀 대우건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추가적으로 강세. 오늘 특히 삼성그룹주들 중에서 그동안 좀 부진했던 종목들 일부가 좀 강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SDS 추가 강세였습니다만 지금은 소폭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강세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다시 한번 삼성 기대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콤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엔텍스 등 그 외에 관련주들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콤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현재 상한가에 바로 진입한 모습이고요. 와이솔도 강세를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그동안 부진했었던 좀 쉬었었던 엔터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입니다. 오늘 SM, YG 엔터 강한 흐름이고요. CJ, CGV도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CJ ENM은 소폭 약세입니다만 긍정적인 부분 일단 차트상으로는 조정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조정받았던 뉴도 흐름이 조정은 있습니다만 좀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늘 네이버하고 다음 카카오톡의 하락세도 장 초반에 상당히 두드러졌었는데요. 지금은 좀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종목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주가 내리니까 좀 하락 종목부터 보죠. 일단 오늘 개장 전에 실적이 나온 네이버 3% 정도 급락이 나옵니다. 지금 저점 대비는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기는 했지만 비교적 큰 폭의 하락,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도 좀 쏠리고 있고요. 이 부진한 실적,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 안 들려서 한 번만 더. 네이버요, 네이버. 네. 네.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장 초반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좀 하락세가 좀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 상당히 기대감을 키웠던 만큼 시장의 그 기대감이 좀 묻묻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제 최근에도 계속 이슈가 나왔었던 알리바바의 국내 상류가 관련해서도 오늘 다음 카카오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결제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오히려 좀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라인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 모습이 앞으로도 좀 더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가격적으로 지난번 고점대 부분이 79만 원대에서 좀 매물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물 부담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급락 이후에 저점에서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이 외국인들이 꾸준한 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부담인데요. 최근 들어서 투신권도 매도에 좀 가담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수급적인 부담을 좀 떨쳐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릴 때 7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강한 돌파가 좀 나타나야지만 추세적인 반전이 계속 이어지겠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79만 원까지 상승했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75만 원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에 있어서 75만 원을 강하게 회복하고 안착해 주느냐에 따라서 네이버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계속적인 등락 과정 속에서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둔 박스권 등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75만 원대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일단 좀 부담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75만 원대 좀 강한 돌파와 안착을 확인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경기 민감주들 하락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조선주들도 한 2에서 3% 정도 비교적 크게 밀리고 있고, 지금 SK이노베이션도 한 2% 넘게 하락권, 좀 화학섹터, 정유섹터 모두 급락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쪽의 전략도 제시를 해주시죠.
민간주 섹터들 유가 하락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며칠 동안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민간주 섹터들도 추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급락했었던 LG 롯데케미칼도 지금 낙폭을 상당히 줄여놓은 상태가 되겠고요. 현대미포라든지 현대중공업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LG화학도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많이 줄인 상태인데요. 전체적으로 건설 섹터들도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턴어라운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유가에 눌려서 상대적으로 너무 약세를 보였던 섹터라는 점에서 본다면 민감주 섹터들은 단기적인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보지 마시고요. 중기적으로 1분기, 2분기로 갈수록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그 사인까지 좀 보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일단은 화학 섹터하고 건설 섹터, 조선 섹터들은 유럽에서 양적 완화 기대감을 꾸준히 좀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의 현재 상태라면은 주가가 좀 조정을 받더라도 바닥권에서 올라왔던 만큼 탄력이 강하게 좀 떨어지지 않으면서 추세선이 좀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종목별로는 약간 위치들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21선과 61선 계속적으로 좀 지지선으로 활용하시면서 흐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롯데케미칼 기준으로 본다라면 16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꾸준히 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GS건설 기준으로 보더라도 23,000원대 지지선으로 보신다라면 전체적으로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민감주들은 한 마이너스 5%에서 한 7%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좀 참아낼 수 있는 견디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NC소프트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어제 상한가, 그리고 오늘은 급락세가 나왔다가 지금 그래도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낙폭 많이 좀 줄여나가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간단한 코멘트 들려주시죠.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갭매움이 진행됐습니다. 이슈로 나왔는데요. 넥슨이 NC소프트 지분을 다 팔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면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이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개인적으로 불리한 시나리오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친 대표가 사실은 지분을 팔았던 부분 때문에 이대주주로 밀려 있는데요. 만약에 넥슨이 지분을 판다고 한다라면은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매수를 더 감행할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넥슨도 그냥 시장에서 매도하기보다는 기관 투자자들한테 넘길 수도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다시 한번 경영권이 안정됨에 따라서 NC소프트의 기대가 커질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모바일 쪽도 진출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NC소프트의 하락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약 한 20만 원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낙관적인 뷰를 또 말씀해 주셨네요. 자, 상승하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지금 실적주들 많이 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대우건설이 흑자전환 소식에 6% 급등 한 4일 연속 아주 폭등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정도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건설주 죽어라 하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GS건설이 최근에 며칠 동안 폭등하면서 보여줬듯이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역시 기대감이 없었던 만큼 실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컸을 것 같은데요. 확인하고 보니까 일단 연간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을 GS건설도 한 상태고 대우건설도 상당히 큰 수익을 낸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건설주가 중동발 그런 우려감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털어냈던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되돌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해도 넘어갈 정도로 많이 빠졌었던 섹터들이죠. 일단 대우건설도 단기적으로는 약 한 7,000원 부근에서 강한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저항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조정을 향후에 이용을 해서 접근하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도 추가적으로 강세 보여주고 있고 GS건설도 낙폭 많이 줄인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우건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0원은 저항이지만 조정이 나올 때는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많이 빠졌었던 대림산업도 그런 의미에서 같이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3월 인터넷 관련된 종목군도 오늘 좀 좋은데요. 특히 코콤이 가장 강한 시세가 나옵니다.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삼성전자가 3월 인터넷 유망 기업을 적극적으로 이제 인수할 의지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계획이다라겠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관련주들이 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가장 물망에 높을까 생각됐을 때 아마 코콤이 지목이 된 것 같습니다. 코콤은 그동안도 계속적으로 좀 유대 관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지목이 된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좀 강한 급등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 뭐 관련주들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예전부터 나왔던 부분인데도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테마가 다시 한번 돌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코콤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10,000원대 초반까지 조정받았다가 다시 신고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 추가적으로 상한가 들어간다라면 당연히 좀 보유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코콤 보유하신 분들은 12,000원 정도 단기 지지선 설정하시고 보유 전략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기아차 이거 궁금해서 또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기아차가 이틀 연속 반등권입니다. 이제 단기 바닥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지 매수 관점 가능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거래소는 납법과대주들의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와 IT 섹터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현대차가 그 틈바구니를 뚫고 가고 있는데요. 현대차, 기아차 계속적으로 그동안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다라는 레포트들과 함께 실망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던 만큼 반등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아차도 역시 기술적인 반등은 유효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어느 정도 한 48,000원대에서 5만 원 부근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유효하겠고요. 그 이후로는 뭔가 회사 측에서 뭔가 보여주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기아차는 일단 보유가 좀 유효하고요.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덜 올라 있는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오늘은 좀 상승축에 있습니다만 현대위아라든지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저점권에서는 좀 접근하시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모비스도 현대그룹의 지배구조 관련한 핵심이고 위아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향후에 이제 기아차의 멕시코 관련 진출에서도 계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위아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박진 차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